네, 일단은 분할, 뭐 합병, 전환 배치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전환 배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회사 안에서 내 조직 변경이라던가 아니면 내 업무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데, 분할이나 뭐 합병 혹은 영업양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에 어떤 브이라이브 사업 부문이 이제 위버스 쪽으로 이제 분할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지금 그 노동법상에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규정하고 있는 근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례 법리로 이것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제 해당 사업 부분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적 조직 그리고 물적 조직을 통으로 떼어다가 이걸 조직적으로 인수인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양도를 하는 경우 혹은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로조건, 기존의 근로조건들이 저하된다거나 혹은 기존의 단협상 내용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간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보장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새로 바뀐 회사가 아주 잘 나가는 회사다. 그리고 그 회사에 이제 노동조합을 잘 만들어가지고 잘 싸워가지고 이제 단합도 잘 따내고, 그런 경우에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안 좋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안 좋은 사례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하나생명이라는 보험사가 있잖아요. 보험 상품을 만드는 조직하고 판매하는 조직을 좀 분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매하는 이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그 분사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있겠죠. 기존에는 나는 하나생명이라는 자본금이 굉장히 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였고, 또 이 회사가 망할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분리가 돼서 뭐 전문화를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영업 자체가 이제 단순히 어떤 회사의 어떤 물적 자산만 매각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자체를 떼어다가 이렇게 팔리는 경우, 분사하는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받았던 근로 조건,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그대로 승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단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협 역시도 이제 원래 있던 단협 내용이 있으면은 실제 분사 이후에 새롭게 단협을 체결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단협 내용이 그대로 제 근로 조건이 돼서 체화가 돼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근로 조건의 저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복지 혜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연봉 상승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회사하고에 또 이제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분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설령 그 영업 양도나 분사에 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협상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조건들 혹은 이제 연봉 상승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일시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배상 조치를 받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교섭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조합의 힘은 일단은 양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힘을 보태줄수록 이제 회사는 더 긴장하면서 노동조합의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질적으로는 이제 조합원님들이 이제 그 저희 노동조합을 믿고 얼마만큼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우리가 같이 하는 활동들에 참여를 해주시냐, 이런 질적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영업 양도라던가 분사라는 것이 회사의 결정인 거잖아요.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 변화라던가 혹은 뭐 수익을 위해서 전문화를 위해서 혹은 뭐 다양화를 위해서 분사를 할 수 있고 영업 양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기대하고 받았던 여러 가지 내 임금이라던가 근로 조건이라던가 복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갑자기 회사의 결정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영업양도 법리의 이제 핵심인 거고, 대신에 회사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내 적이 바뀌더라도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저희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단협 승계는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혜택이라던가 뭐 근로조건 보장, 고용 보장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이제 더 유리하게 받아낼 수도 있겠죠. 기본적인 근로조건, 뭐 임금이라던가 뭐 이런 혹은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협 자체도 승계가 되고 그 근로 관계 자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저하되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새로 들어가는 이제 법인이나 회사가
이제 기존 법인보다는 이제 뭐 자본력이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자회사 형식으로 가는 경우에 그 계열사 안에 있는 이제 하나의 그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 회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뭐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어떤 수익이나 뭐 영업 매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실제 그 해당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분사나 양수되는 그런 회사의 조건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보다 나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영업 양도에 내가 동의를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래 회사에 남을 수도 있고, 거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나 뭐 그 분사되는 회사에 소속하게 되지만 기존의 근로 조건들은 그대로 승계가 된다. 네,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원래 있던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해당 조직의 어떤 그 영업 사업 분야를 통으로 넘겼을 경우에는 제가 원래 하던 업무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성실한 협의 절차 등을 다 조율해가지고 그 인사명령이 정당한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단협 조항처럼 사전에 조합원하고 혹은 노동조합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직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협상의 이런 분사나 영업 양도로 인한 그 이후의 조건들 혹은 전환 배치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절차들에 대해서 보호 장치를 설정을 해두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 입장에서 분사나 이제 인사 이동 자체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 명시적으로 불이익 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엄연하게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전환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 엄한 데다가 둔다던가, 아니면 대기 발령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부당한 징계로도 볼 수 있어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회사가 이 사업부는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직군에 근로자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정리해고를 이제 감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단순히 그 사업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의 전체 조직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정말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냐, 파산의 위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 근로기준법 24조에 엄격한 요건들이 있거든요.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만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니 무슨 PD 기자들을 이제 아이스링크 관리자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이제 부당한 인사 이동이다라고 아마 판단이 나왔거나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에도 단협상에서 이제 아예 그냥 그런 부분 인사 이동 자체를 막는 규정을 넣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절차라던가 아니면 직무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내용을 포함을 시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사례는 그 업무상 필요성조차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수행한 사건이기도 한데, 한국도로공사의 이제 그 수납원 분들이 이제 불법 파견으로 인정이 돼서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그 지속적으로 이제 그 협박을 합니다. 소송하는 과정에서 1심, 2심 회사가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잡초 뽑는 걸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는 톨게이트 안에서 이제 수납 업무를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업무가 없기 때문에 도로 근처에 있는 잡초를 뽑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회사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일수록 이제 근로자 개인,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사실 그런 압박이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자회사 가서 임금이랑 똑같이 받으면서 같은 일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노동조합으로 이제 또 뭉쳐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버텨내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구두로 약속한 거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상급자나 아니면 분사 관련 담당자가 와가지고 구두로 여러 가지 혜택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혹은 뭐 불이익을 이제 남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고지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승진을 보장한다거나 뭐 연봉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사실 구두로 얘기한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민형사상으로 뭐 조치를 취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 합의서 자체에 분사 관련 합의서가 있으면 그 내용에 혹은 단협이 있으면 그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하기 전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이제 회사 쪽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상급자가 혹은 이제 중간 관리자 사람이 이제 특정 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 입장하고 다르다. 그냥 개별 의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얘기하는 거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녹음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녹음 자체나 혹은 구두로 얘기 들은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결정하시기에는 좀 불안하다.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근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협 내용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양도나 분사 관련해서 노사 간의 합의서 내용으로 명문화해야지 이게 제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도회사 내지는 양수회사한테 이런 부분들은 임금을 미지급 임금이라고 봐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구두로 들은 것 외에 이제 뭐 단협이라던가 아니면은 노사 간의 합의서에 명문화를 시켜야 된다. 문서로 남기는 게 가장 그렇죠. 확실한 정답. 예. 한 조합원님께서 전환 배치로 지금 직군이 바뀌셨다고 해요. 그런데 연봉계약서상에는 이제 과거 일하던 부서의 직군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나중에 혹시 뭔가 이제 부당한 전환 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혹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바뀐 직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인이 변경 요청을 해야 되는지 좀. 그 직군이 변경되는 인사명령을 받으셨는데 이제 근로계약서에는 기존 직군이 그대로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노동관계 법상에서는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의 어떤 그 내용 자체가 뭐 다르다고 해도 내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바뀌거나 그런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내가 그 해당 인사명령에 따라서 바뀐 직군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싶다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이 잘못 기재된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를 이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도 그 계약서 명칭하고는 제가 특정 직군에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가 명시가 돼 있었는데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만 통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 자체로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죠. 상당하죠. 네이버 입사했는데 이제 입사한 지 2, 3개월 안에 전혀 다른 계열사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근로계약서 자체에 이제 그 해당 업무 내용, 직무 내용, 그리고 근무 장소를 딱 특정을 해서 여기서 근무하는 거다라고 해놓으면은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저를 함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 배치의 법리에 따라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단협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혹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게 되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뭐 제가 해당 그 인사이동에 따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영업양도나 분사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의 재량을 많이 부여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아예 그 영업양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대신에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거부 표시를 해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새로운 회사로 이제 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복지 혜택, 근로 조건들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이익은 없다. 다만 향후에 이 회사가 얼마나 좀 잘 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얼마나 이렇게 잘 다툴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이제 역시 단결력하고 이제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환 배치라던가 인사명령 혹은 분사 영업양도 이 영역이 사실 그 저희 개별 노동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서 법이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정당한 요건이라던가 어떤 보호 장치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굉장히 사용자한테 상당한 재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재량을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단협상의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개별 근로자의 역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분사 자체를 막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노동조합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어떤 제한이 많이 없는 분야일수록 노동조합이 그 헌법상 부여된 힘을 가지고 그 더 싸워서 많이 이겨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